와, 지난주 진짜 빅히트 상장하고 나서 빅히트 게시판이 진짜 터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진짜 각종 정말 드립이 난무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요, 절대로 실시간 뉴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그 사람들 책상에는 이만한 프린트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거기 보면 다음 주 뉴스, 다음 주 정부 행사, 다음 주 국제 행사, 다음 주 지표나 이벤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 확인하고 나서 실시간 뉴스의 제목만 보고 워딩이 좀 세게 나왔구나. 중복되는 것을 좀 내용을 뺐구나. 이 정도 판단만 하고 미리 대응하는 사람이랑 나는 성실함 하나로 돈을 벌 거야. HTS에 뜨는 종목 뉴스만 보고 내가 제일 먼저 손이 빠르게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지. 절대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간 뉴스 미리 보기에서 늘 말씀드리는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자, 주간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철새가 오는 시기가 됐잖아요. 증시에서는 엄연히 수혜주가 또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다음 올해 11월 3일날 실시되는 미국 대선 때 미 합중국의 선관위에서 개표 요원들한테 공식 지급하는 마스크가 대한민국 한컴 헬스케어 국산 제품으로 공식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로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른 여느 때 월요일하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주례 회동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수사 이게 잘못하면은 정부 여당의 게이트로 또 번질 조짐이 있습니다. 이날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 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물론 울고 웃을 수 있겠죠. 거기다 또 저 운용사들 저거 안 되겠네. 간접 투자 이거 못 믿겠네. 이런 성토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은 배당주들이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고 증권주들도 역시 동학개미 서학개미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그 누군가한테 맡기는 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자, 월요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로 거의 이제 막바지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날 또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 나이지리아 후보가 이미 WTO 회원국 절반에 해당하는 79개 국가에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약간 좀 우리한테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우리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미국에서 검토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좋게 보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한테는 뭐 큰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뭐 뺏길 수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날 산업부에서는 9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 발표하는데 현대 기아차 뭐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고요. 반면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 제네시스가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좀 리액션이 부진하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날 문체부에서는 외국어 대체어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체어가 나온대요. 코로나 블루.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 제한되고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거를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걸 역병 우라통? 우라통 우리말 맞죠? 이날 또 문화체육관광부 2020 관광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인데 비대면으로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뭐 민박집 간데 민박집 주인이 막 숨어 있어요? 문풍지에 뚫어가지고 월요일 이날 중국은 의료기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원격 진료, 뭐 진단 키트, QR 코드 같은 비대면 쪽으로 여기도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의 3분기 GDP하고 9월 광공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일본은 이날 9월 수출입 데이터하고 무역 수지 발표되고요. 미국은 10월 NAHB 주택시장 지수하고 이날 실적이 굵직한 게 있는데 코카콜라,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이 나옵니다. 10월 20일 화요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날의 빅 이벤트는 바로 대한민국 국채의 날, 일명 KTB 데이라고 그래요. 금융권에서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 이게 KTB거든요.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스테이키 먹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우리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 이거 믿어도 좋다 홍보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회 같은 거거든요. 기재부가 적자 국채 89조 7천억 물량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K 방역은 물론이고 K자 붙은 거 이제 다 갖다 열심히 홍보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 채무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직접 꼽으라 그러면은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면 또 ATM 요쪽 이제 화폐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나 설비 바꿔야 되니까 이런 업종.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플레 수혜주로 꼽히는 게 은행, 정유, 비철금속 이렇게거든요. 아마 국채의 날, KTB 데이 이런 거 뉴스 나오면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혹은 향후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기재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게 나올 때 분명히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나옵니다. 화폐의 평가 절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의 날 맞이해서 현장 방문에 갑니다. 원래 경찰의 날이 10월 21일 수요일이거든요. 진짜 부동산 규제위원회에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찰은 전산이나 뭐 첨단 데이터 수사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저는 솔직히 경찰이 없어도 되는, 경찰이 필요 없는 나라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워낙에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뭐 형사분들도 발로 뛰고 뭐 이제 이런 수사력을 상당히 좀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CCTV, 지문, 뭐 범죄 경력 누구나 이제 1인 1통신기기니까 그런 정보 이렇게 해서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경찰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요즘에 경찰청 납품 계약, 뭐 공급 계약 맺었다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빅데이터, 바코드 다루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날 기념식 할 때 분명히 언론에서 이제 경찰이 바뀐다. 경찰의 업무는 뭐 60%가 IT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빅데이터, 뭐 QR 코드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날 산업부 행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SK건설하고 미국의 블룸 에너지사가 있는데 여기 두 사가 합작해서 연료 전지 공장 준공식이 열립니다. 이게 오후 2시에 경북 구미공단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산업부 장차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친환경 고효율 연료 전지 국산화의 박차라는 자료도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진짜 SK는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군사정권, 김대중 정부, 뭐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다 혜택만 봐 SK는. 도대체 이거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인싸력이 높나요? 이날 미국에서는 9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이벤트로는 넷플릭스, P&G, 필립 모리스 담배 만드는 여기 실적 공개일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중기벤처부는 이날 첨단 제조 로봇으로 스마트 리쇼어링 본격 지원이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공장의 국내 환류를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생산 시설 옮기고 나간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근데 이걸 스마트 팩토리나 혹은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협업하는 뭐 지능형 공장 이런 컨셉을 정부가 자금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날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인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뭐 웰빙 차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농업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정부에서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런 날 농업 관련주 중에서 뭐 대규모 스마트팜이나 뭐 친환경 농법, 뭐 농기구 이런 무거운 거 말고 약간 가벼운 종자, 씨앗, 비료 이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IMF 총재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자료 보니까 이 백신 개발되면 그 하나만으로 내년 2021년 미국하고 유로존 성장률이 2에서 3%까지 부양 효과가 나타날 거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뭐 치료제도 백신도 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K 방역이 너무 이제 막 국뽕에다가 해외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일찍 좀 미리 앞당겨 써가지고 백신 개발돼도 이런 부양 효과는 우리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날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가동 기념식을 엽니다. 이 한국은행이 당연히 뭐 금융 전산 용량하고 결제량 이런 거는 늘어나니까 여기 선제적 대응하려고 이미 2015년부터 한은금융망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가동 기념식 연다고 완성됐다고. 근데 한은이 요거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뭐 발판을 마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제목을 달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한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또 ATM 관련주들이 또 약발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디어 내수 관광 활성화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내수 관광 활성화는 당연히 여행, 쇼핑, 레저, 항공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2020 국제 수소 에너지 포럼이 열리는데 최대 스폰서는 역시 현대차. 그리고 부산 국제 영화제가 올해도 열리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첫 국제 영화제죠. 그래도 행사가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것 참 다행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오기로 했던 그 초청 인사들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일정대로 참석만 해준다고 해도 K 방역, K 컬처 이런 위상에는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한국의 9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10월 수출입 데이터 공개됩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미국 GDP가 2분기에 한 20% 갑자기 급감했다가 3분기에는 또 한 30% 급반등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연준은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가 중요하고 만약에 솔직히 지금 유동성 장세인데 연준이 그 키를 쥐고 있는 수문장 역할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내보인다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대선 앞두고 좋아하겠고 달러도 강세로 가겠고 대신 위험 자산에서는 조금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10월 22일 목요일로 갑니다. 2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국정감사 날이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불루 공무원분들한테만 해당됩니다. 이날 기재부는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라는 보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등주는 네이버, 2등주는 카카오. 딱 이겁니다. 목요일 이날 전국 여성대회를 맞아서 여기 뭐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여러 여야권 인사들이 여의도 국민일보 그 CCMM 빌딩에 다 모이거든요. 사실 뭐 성평등이나 젠더 감수성 이런 쪽으로는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선봉장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박원순 시장이 대선 나올 거 대비해가지고 박원순 테마주들도 몇 개 있었는데 지난번 그 사망 사건 이후로 급락했죠.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뜻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이 막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박원순 테마주 가운데서 정말 펀더멘탈 괜찮은데 지난번 그 사고로 급락했던 기업은 저가 매수 찬스로 삼을 수도 있다. 이날 미국 대통령 후보 3차 TV 토론회,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둘 다 이날 행사 직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토론이 성사되는데 트럼프 지금 음성 판정 이미 받아놨다는 것 같죠. 일단 바이든은 최근 그 아들 헌터 바이든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뭐 지금 가급적이면 바이든은 TV 토론을 좀 피하고 싶을 텐데 트럼프는 지금 잘 걸렸다. 응? 트럼프 최대 아킬레스건이 이제 여자 문제인데 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이날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지수,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이날 또 실적이 굵직한 게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맥도날드, 모간 스탠리, UPS. 10월 23일 금요일로 갑니다. 이날은 재생에너지의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이 바람을 순풍 삼아가지고 두산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죠. 이날 재생에너지의 날이 두산에게 있어서는 진짜 제2의 창립 기념일과도 같은 날일 텐데 과연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떨지. 조 바이든이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두산이 걱정돼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시상식
여기서 상 받으면 기본이 뭐 문화 훈장 나가요. 작년에 양희은 씨, 김혜자 씨, 배철수 씨 이런 분들 받았는데 조심스럽지만 올해는 BTS가 여기 포함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빅히트 주가의 호재가 될지는 좀 미지수인데 지금은 BTS 홍보가 빅히트한테는 좀 약보다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BTS가 막 잘 나간다고 하면은 역시 뭐 빅히트는 BTS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날 한국은행은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이라는 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국 대선에 대한 대한민국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 이날 미국하고 유럽 전역의 마르키트 PMI 10월분이 발표되고요. 실적으로는 아마존, 테슬라, 보잉 같은 이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즐겨 찾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이 끝인데 이번엔 토요일이 있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바로 이날이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식.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을 박살냈던, 지금 시기적으로 말이죠. 아베 총리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아베 전임 총리의 거의 아바타 소리 들을 정도로 한국의 좀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베 총리보다 더 지금 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WTO 사무총장 이 자리도 우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력하다고는 믿었지만 일본이 절대로 한국만큼은 안 된다고 막 또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좀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 후보한테 우리가 좀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좌진 장군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김좌진이다. 일본에게 지지 말자. 뭐 이렇게 또 일본 성토대회 만약에 열리기라도 하면은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애국주들의 진격을 또 볼 수 있지 않나. 자, 주간 뉴스 미리 보기는 항상 전체 공개로 컨텐츠 진흥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율입니다. 가끔 컨텐츠 진흥기금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멤버십으로 바꿔라. 전체 공개 이거 안 된다 라고 하시지만 저는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다 같이 알고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페어하게 경쟁해야 된다. 그런 정보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돈 낸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돈 안 낸 사람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보시고 십시일반으로 컨텐츠 진흥기금 보내주시면 반드시 컨텐츠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정보 민주화에 앞장서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주간 뉴스 미리 보기 10월 셋째 주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